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회를 마지막으로 장식하게 된 스마일 토커즈 스토커즈 팀의 발표자 오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사연자분께서 저를 미모의 여성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드럽게 하지만 여쭤볼게요.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네. 1대1 면담이 좀 이따 있겠습니다. 위에 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열기를 받아서 제가 오늘 15분 동안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오늘 대회의 주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주제 뭐였죠? 아까 밖에서 여러분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일상 속 불편한 진실에 불을 꺼라였죠. 여러분은 그냥 오다 가다 현수막에서 혹은 뭐 포스터에서 한두 번씩 보셨겠지만 저랑 저희 팀원들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봤던 그 문장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이 문장을 처음 딱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이 문장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난히 저희의 이목을 잡아끌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끄다라는 단어인데요. 저희는 이 끄다라는 단어, 진실의 불을 끌 수도 있지만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밝히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저는요,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제가 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성을 밝히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유난히 여자를 밝히거나 유난히 남자를 밝히는 분들. 옆 사람 보면서 웃지 마세요.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야, 너 그만 좀 밝혀라. 그리고요, 밝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리고 흔하게 사용하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바로 불을 밝히다 할 때의 밝히다입니다. 우리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요. 이렇게 작은 가로등 불빛이 큰 힘이 되어주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두운 곳을 밝히다라는 단어를 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밝히다 한번 영어로 바꿔볼까요? 어떤 단어가 되죠? 바로 enlight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enlight라는 단어는 단순히 밝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키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밝히다에 관련된 뜻이 굉장히 많죠. 제가 왜 이렇게 나오자마자 계속 밝히다라는 단어에 미친 듯이 집중을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뭘 밝히고 싶었냐고요? 바로 이 설명서입니다. 왜 갑자기 설명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용이나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 말씀서, 밝힐명, 글서, 말씀을 밝히는 글. 하지만 저희는 작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설명서는 모든 정보, 필수적인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잘 이해시키고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냐고요? 우리들 중에 그 아무도 설명서를 읽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명신씨, 이거 불편한 진실이 아니지.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야. 이건 아니야.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으실까봐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도스트민, 소론도, 세비카, 메스티논, 사이포렌, 루리드 등등등. 이게 어떤 단어들인 것 같으세요? 축구 선수 좋아요. 야 좋아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호르몬 좋아요. 사실은요, 저희가 추측을 해봤던 바로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인 걸까? 영웅들의 이름일까? 그것도 아니면 세계 도시들의 이름?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애 외국 친구들의 이름이라도 되는 걸까? 아까 맞춰주신 분의 말이 맞아요. 사실은 이 단어들은 모두 저희 어머니가 약 10년을 넘게 매일같이 복용 중이신 약의 이름이에요. 매일같이 약을 드시는데요. 한 번 드실 때 약을 15알씩 드시고요. 하루에 3번 드시니까 45알.
그리고 일주일이면 315알을 드십니다. 가지고 계신 병명만 7개,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자 난치병. 드라마의 한때 소재가 되기도 했었던 이 병, 너무나도 중한 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연함이 저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기침을 유난히 심하게 하시던 날이셨는데 집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던 감기약을 딱 꺼내시더니 영신아 이거 먹어도 쓰겠냐? 동기야 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도 될까? 라고 물으시길래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약국에서 2,500원만 내면 구할 수 있는 그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봐봐. 먹어도 되겠구만. 그냥 감기약이구만. 괜찮아? 먹어. 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제 옆에서 발작을 일으키시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족들을 큰 소리로 불러서 깨우고 119에 전화하는 일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약물 성분 간에 의한 충돌, 약물 쇼크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은 느낌과 동시에 내가 그때 엄마 감기약 드시는 걸 말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비록 그날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시긴 했지만 다행히 조금씩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저를 괴롭혔던 건 왜 나는 그 모든 부작용과 그 모든 약물 쇼크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있던 설명서를 읽어볼 생각조차 안 했던 걸까 하는 죄책감과 미움의 감정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어머니가 깨어나시지 못하던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진짜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확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과연 설명서를 읽지 않은 게 진짜 나 아니면 우리 엄마의 잘못일까?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 들으시면서요. 에이 그건 그냥 명신씨 어머님의 얘기예요. 그건 그냥 특이 케이스고 나랑은 해당 안 되는 얘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자주 먹고 있는 진통제, 멀미약, 소화제, 감기약 등에도 수많은 부작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비단 약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이 화면 익숙하죠? 우리 인터넷 회원가입하려고 할 때 꼭 보게 되는 그 화면인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있는 사항을 모두 다 읽고 동의 버튼 누르시는 분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한 분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화면 보면요. 무조건 동의. 그래 너도 동의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야, 내 건 유출 안 됐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유출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김희영 팀장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절박함과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그때 불편한 진실을 꼬집고자 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명신씨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 1층 2층 다 모든 사람들 설명서 다 안 읽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안 읽어요. 근데 다 안 읽는 게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요. 설명서를 안 읽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 읽게 되는, 우리로 하여금 안 읽게 만드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명서의 탓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설명서들을 하나같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펴지지도 않은 채로 매일같이 쓰레기통으로 저렇게 가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요, 그 원인을 한 영어 단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우리나라 말로 진폐증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예요. 자, 이 단어를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 셋 하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으신 그 멋쩍은 웃음, 그 어이없는 감정,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뵀을 때의 반응과 100% 똑같아요. 뭐야, 영어야 뭐야, 이거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읽으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발음 기호를 보시면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읽어보면요, 유머 커네시스라고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설명서들, 저 진패증처럼 읽기 싫고 어려운 설명들을 이 발음 기호처럼 뭔가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저희가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을 해봐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야!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냥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어보는 거 어때? 마치 산속의 수많은 돌탑들처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돌이 큰 탑이 되고 비워진 곳을 채워 넣음으로써 더 단단한 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설명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뜻하는 위와 설명서를 뜻하는 매뉴얼을 합쳐 위뉴얼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의 프로젝트를요. 어때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천천히 고쳐가 보는 설명서 솔깃하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종류의 설명서, 약관서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종류의 의약품 설명서, 가입 약관서들이 들어왔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설명서 약관서들이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단어로 쓰여 있고 너무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위뉴얼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위뉴얼 프로젝트는 설명서 직접 고쳐쓰기 운동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쉬운 단어로, 긴 글들은 간단한 그림으로 사용자들이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정된 설명서들은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용자들이 함께 쓰는 사전, 위키피디아처럼. 설명서 함께 만들기 위뉴얼 프로젝트. 그러면 이 위뉴얼 프로젝트 도대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약 87%는 기부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계신 약 500여 분들 중 가운데 400여 분 이상은 내가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기부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시죠.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선 재능 기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능력을 이용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내 존재의 이유를 찾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저희는 여기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누구든 글을 올리고 볼 수 있는 SNS상의 페이지를 제작해 그 안에서 위뉴얼 유저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쉬운 설명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요. 그땐 정말 보고 쉽게 되는 설명서가 아닌 보고 싶은 설명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고 싶은 설명서 보고 싶으시다고요?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약을 가지고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 맞다, 개봉? 고맙습니다. 이 약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봤어요. 바로 이렇게요. 인포그래픽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보다 복잡한 것은 그림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더 크게, 보다 덜 중요한 건 밑으로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약이 두통, 치통, 생리통에 좋은 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모르고 있죠. 정작 중요한 건 그건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더 크게 그림으로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5세 미만은 절대 이 약 복용이 불가하대요. 사실은 이 약이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조퇴약으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약을 권장량 이상을 먹게 되면 즉각적으로 손떨림과 구토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막 먹어 제끼고 조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 크게 담아봤는데요. 15세 미만은 이 약이 절대 복용이 불가합니다. 이 친구들 절대 이제 조퇴약으로 쓰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저처럼 천식이 있는 사람들도 절대 복용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네요. 어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니까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죠? 네. 네, 여러분, 저는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것들이 앰뷸런스 속에서 절박함으로 바뀌었던 순간, 그 순간의 그 직후부터 저에게는 설명서를 천천히 읽어보는 버릇이 생겼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설명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설명서 다시 꺼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과 귀로 다시 이렇게 밝힐 수 있다면 어쩌면 저보다도 더 절박한 순간의 그 설명서는 생명을 밝히는 설명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 설명서로 생명을 밝히고 싶은 사람들 스토커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